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에드워드 헬릿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칸은 20세기 전후반 시기는 인류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이며 비극적인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발버둥 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20세기 전후반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미국의 대공황, 파시즘, 2차 세계대전, 베트남의 독립전쟁 등등이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어느 순간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죠.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역사란 것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이해를 하기 위해선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을 순서대로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순차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카가 말하는 역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것입니다.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요? 역사는 즉 확인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인된 사실들을 모으는 사람들을 바로 역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역사가에 의해서 역사는 기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작성한 역사가의 배경과 그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역사를 알기 위한 걸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과거의 사실을 구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의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기초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 밖의 다양한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틀림없는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건, 그러한 배경 자체는 역사가들에게 보통 역사 그 자체의 범주가 아니라 그저 역사가의 원료라고 하는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기초적인 사실들은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사실 자체의 어떤 성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의 선언적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어떤 사실의 발언권을 줄 것이며 그 순서나 전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역사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학자는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엄격히 말하자면 결코 사실 그것이 아니라 널리 승인된 일련의 판단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것은 실제로 일어난 기초적인 사건을 토대로 전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에 의해서 선택된 역사들만 기록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을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소실되어서 되찾을 수 없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칸은 실제로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역사가의 생각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들과 문서들은 역사가에게 필수적이지만 결코 숭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는 역사란 역사가의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기록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역사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3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사실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또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순수한 것으로 다가서지 않고요. 두 번째는 더욱 상식적인 것으로서 역사가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에 배후에 있는 생각을 상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가가 역사적인 사실 중에서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두고 있는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역사책을 읽었을 경우에 그 단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속삭이고 있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
한 개인이 사회에 포함이 되고 그 사회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와 개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에게 필연적이고 보완적인 것이지 결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가가 수행하는 연구와 그가 연구하는 과거의 사실이라는 두 가지 뜻에서 하나는 사회적인 과정이고요. 개인은 그 과정의 사회적인 존재로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개인의 대립을 가정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여 우리의 사고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미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이중적인 기능을 본다면 인간이 과거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현재 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역사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른 훌륭한 과학자들처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법칙이라는 단어를 많이 배웠죠. 보일의 법칙, 운동법칙, 상대성 이론 등등 다양한 과학적인 법칙들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사회과학자들도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치를 갖고자 법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런 법칙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 시장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과학자들과 동일하게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역사적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무수한 인과적 전후관계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그리고 오직 그런 것만을 추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중요성을 기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의 전후관계를 자신의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의 패턴에 합치시키는 역사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의 해석은 언제나 가치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인과관계는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칸은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역사가도 그 과정 안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는 끊임없는 역사의 사슬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역사란 역사가와의 그 사실들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수많은 학자들도 나오고 역사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의 견해라든지 다양한 학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면 직접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